쩐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썰을 풀어드리는 쩐민석입니다. 이전 시간까지만 해도 국가가 정한 지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번에는 법정 지폐와 중앙은행의 탄생과 근본이제, 그리고 현대사회의 화폐는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는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법정화폐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배경이 그리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먼 옛날 로마와 그리스가 통치 재원을 마련을 하려고 동전을 만들었듯이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나라가 궁핍해지자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를 위한 돈마저 없어서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공동 출자 방식으로 영란은행을 설립한 후에 파운드화를 찍어낸 거예요. 사실상 민간 지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파운드화는 정부를 등에 업고 파운드화를 위조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영란은행을 제외한 은행은 지폐 발행을 금지당하게 되면서 독점적인 화폐 발행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7세기에는 실제 돈은 오가지 않고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주고 계좌 간 이체를 해주는 예금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의뢰서가 바로 수표입니다. 이 수표는 실제 존재하는 잔고 이상의 화폐를 시중에 풀 수 있으니까 화폐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예금 화폐라고 해도 그 본질은 금과 은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했고, 18세기에 은이 중국과 인도로 대량 빠져나가자 영국은 오로지 금과의 교환성을 지폐의 가치로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이제입니다. 사실 근본이제가 없으면 지폐는 그림 그려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영국은 지폐를 금으로 바꿔준다는 금본위제로 자국 지폐의 신뢰를 확립했고, 이후 주변 강대국들은 차례로 금본위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금본위제는 금 없이는 화폐를 쉽게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통화량의 급격한 변동을 막을 수 있었고, 대중들의 금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는 한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금본위제는 국제 금융 시스템을 아주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각국 정부는 급전이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보유한 금 이상의 돈을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거죠. 결국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각국에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이 다시 금본위제를 선언하게 됩니다.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참전 대가로 금까지 챙긴 데다 미국 내 금강 개발까지 더해진 덕분에 전 세계 금의 약 70%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금에 기반한 안정된 화폐를 원했고, 이때부터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행한 달러들을 전부 금으로 바꿔줄 수 없었던 미국은 다시 한번 거추장스러운 금본위제를 벗어던지게 되고, 화폐와 금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명목화폐 또는 신용화폐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신용화폐는 말 그대로 금과 상관없이 정부의 신용만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면 화폐 가치 또한 급락하게 됩니다. 금이 필요가 없으니 정부는 화폐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지만 그만큼 통화 관리가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나 볼리비아 등 국가 부도가 난 곳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 직후 독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신용이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 또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를 쓰지 않고 달러를 사용하거나 물물교환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경제 대공황 사태와 국가 부도처럼 정부의 신용이 낮아져 화폐를 보증하는 가치가 낮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생겨나기도 했죠. 현대에는 전자화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실물에 근거하지 않고 카드를 통해 계좌에서 계좌로 숫자만 변하는 거죠. 금속을 대체했던 지폐는 이제 데이터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 500조 달러가 넘는 돈 중에서 동전과 지폐로 보관, 유통되고 있는 양은 50조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가상의 데이터로 존재하는 돈이
무려 90%가 넘는 셈이죠. 앞으로의 화폐는 어떤 모습일까요? 금본위제에서 지폐를 금이 뒷받침했던 것처럼 지금의 지폐가 전자화폐의 뿌리가 될 것이다. 아니면 아예 금본위제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 단일 화폐가 등장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도 이런 가능성 중 하나겠죠. 인류가 가장 애용했던 화폐인 금과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트코인의 장점은 누구 하나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다는 것, 즉 희소 가치가 유지된다는 것과 암호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복제나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녹이 슬거나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계 어디서나 비슷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 가졌던 장점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과 종이화폐가 수천 년간 거래에 사용된 것과 비슷하게 비트코인 역시 가치 교환, 즉 통화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녹이 슬거나 변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물건에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데이터상으로만 존재하는 돈인데 해킹이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금은 본래 화폐 외에도 장신구, 재료, 문화적 상징 등으로 사용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돈이라는 용도 말고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실릴 수 있을까요? 결국 화폐의 역사를 통해 비춰봤을 때 암호화폐가 미래의 진짜 돈이 되기 위한 과제는 간단합니다. 화폐의 근본인 이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화폐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불리는 암호화폐는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생겨난 건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민석이었습니다.